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12네요.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자, 지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일대의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군요. 자, 지금 영하 4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 6도로 예상되는데요. 맑은 뒤 흐린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자, 오늘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추운 상태입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대 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겠는데요. 주말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다는 예보도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차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유보하고 사측과 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서울 지하철 얘기입니다. 자,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늘 새벽 5시 35분쯤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임금 단체 협약 본교섭을 재개했습니다. 자, 국회는 오늘 회의에서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별도의 열람 복사 제한을 두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 숫자열이 검색어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필리버스터를 지금 국민의힘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상에 도움이 안 되는 당입니다. 자,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통일교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와 민주당 핵심 인사들에게 접촉해서 영향력을 넓히려고 한 정황이 특검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이 접촉 대상에 포함됐고, 통일교는 한반도 평화 서밋을 계기로 민주당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했습니다. 지금 거론된 인물들이 특별히 로비를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자, 대선을 앞둔 시점에 여야 모두와 채널을 유지하며 이재명 후보 측의 면담 요청도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또 통일교 주요 인사가 여야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불거져서 전재수 장관 등이 반박하며 파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일부 사안을 경찰로 이첩해서 본격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강선우 의원 얘기도 나오네요. 네, 참 전방이 로비였군요. 그 로비를 했다고 해서 이름이 거명된 정치인들이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점은 좀 분명히 밝혀둡니다. 통일교가 정권과 이념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접촉면을 넓혀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민주당 인사 40여 명이 통일교 UPF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사를 보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사 시절 축전을 보낸 바 있는데,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접촉 축은 국민의힘으로 이동해서 행사 참여 축사 인원이 40명대로 늘고 민주당은 20명대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통일교는 통일평화 등 보편적 의제를 내세워서 초당적 참석을 유도해 왔다는 평가인데요. 한편 일부 인사는 행사 참석 경력을 내부 영향력 과시용으로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일교가 산악회 등 이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정치권과 접촉면을 넓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교 분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하고 또 언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참에 정치와 종교의 건강한 관계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나무가 정말 분골쇄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이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가 또 종교에 기대는 순간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염려해서 7년 전에 평화나무가 설립됐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달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에서 통일교 연루 의혹이 다시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데 박은정 조국 혁신당 의원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고위 간부와 통화한 녹취가 재판에서 공개됐다며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화에서 나경원 의원은 통일교가 주선한 펜스 전 미국 부통령, 윤석열 후보 간 면담과 관련해 일정 조율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당연히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면서 나경원 의원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특검 조사 당일 통일교 인사가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서도 나경원 의원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나경원 의원 측은 사실이라면 특검이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 이 사람이 속한 당이 바로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게이트를 따지기 전에 나경원 게이트부터 따져야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얼척없는 인간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 6개월 외교 안보 분야가 최대 성과로 평가됩니다. 한미 관세, 안보 협상 타결, 한일 셔틀 외교 복원, 한중 정상회담 재개 등으로 동맹 기반을 넓혔다는 분석인데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엔드 이니셔티브를 중심축으로 남북, 북미 대화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북미 접촉을 먼저 여는 실용적 접근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한미연합훈련 축소론에 대해서는 양측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는 신중론을 강조했습니다. 대북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와 공조하되 외교, 안보, 경제를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원칙도 확인했습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이른바 CPTPP라고 하지요. 이것에 가입하는 것, 미일 관계 등 주요 외교 현안도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사회 복귀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만든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는 서해는 이제 평화의 바다가 돼야 한다며 중국 측에 이견을 표출할 것임을 밝혔는데 여러분 위성락 안보실장 많은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분은 아주 강력한 친미 인사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읽히지요.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2024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공용 PC 자료를 폐기하려 했다는 의혹을 두고 조은석 특검이 내란 특검이 최근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실이 공수처와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 이후에도 자료 삭제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이지요.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은 탄핵 심판을 앞두고 PC 초기화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절차에 따른 이관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확보 자료를 분석해서 통상적인 정리인지 불법 폐기 지시인지 규명할 계획이고 경찰 이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때에 수사를 못하면 경찰에 이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참 이 자들에게 법은 무엇인지 법치주의는 무엇인지 묻고 싶네요. 자, TV 뉴스 리뷰로 이어갑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미국 출장을 마치고 어제 새벽 귀국한 전 장관은 취재진을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입니다.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다만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의혹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 장관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한 차례 만남은 인정했지만 금품 수수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이었던 상황에서 국회가 선출안을 올렸지만 여야 합의가 없다며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한 전 총리는 이 문제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뒤이어 대행의 대행이 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후보자 2명을 임명했지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이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국민과 나누겠다며 처음 생중계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첫 보고에 나섰습니다. 기업 규모별 규제와 경제 형벌 합리화, 고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를 받던 이재명 대통령은 법을 어기는 기업들에 대한 처벌 방법을 논의하면서 콕 집어 쿠팡을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도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기업을 상대로 한 형사처벌이 대부분 실질적 주인이 아닌 실무자 처벌에 그치는 만큼 실제로 큰 손해가 생기는 경제적 처벌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그 사례로 쿠팡을 지적한 겁니다. 쿠팡은 대부분의 매출을 국내에서 올리지만 김범석 의장은 미국 본사에만 이름을 올리고 있어 사실상 국내법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처벌을 해봐야 그 사장이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이익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게 아니고.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첫 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지연됐다가 임시국회로 넘어온 법안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1심과 2심 판결문을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오후 2시 반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의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의 연내 처리를 막겠다며 모든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간엔 또다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제지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입니다. 속기록에서도 자세히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형사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데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오늘 오후에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